안녕하십니까.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모든 수술이 그러하겠지만은 마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슴 확대 수술은 대개 전신 마취 하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 마취 전에 필수적으로 환자분의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그리고 몸 상태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피검사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검사에서 전신적인 심각한 질환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충분히 관리가 돼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취나 수술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온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출혈성 소인이 있는지를 이제 좀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출혈성 소인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가슴 수술이 기본적인 개념이 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 빈 공간에 보형물을 넣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수술에서 지혈이 잘 되지 않은 분들은 보형물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보형물과 함께 피가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염증을 유발하게 돼서 보형물을 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보형물이 잘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구형구축으로 나쁜 결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하기에 위험한 경우이고요. 환자분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수술이 굉장히 어렵거나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부 두께입니다. 우리가 수술 전에 환자분의 흉곽 부위에 피부 두께를 이렇게 거머쥐어서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거머쥔 피부의 두께가 1cm면 피부 두께는 5mm라고 봐야 되겠죠. 건강하신 분들의 피부 두께를 저희들이 거머쥐어 보면 2cm 내지는 얇아도 1.5cm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극도로 스키니하신 분들은 이렇게 거머쥐었을 때 채 1cm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의 피부 두께는 5mm가 안 되는 그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아무리 적절한 크기의 보형물을 사용했더라도 심각하게 이물이 많이 느껴지거나 리플링이나 아니면 보형물의 경계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인위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피부 두께가 5mm 이하인 분들은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가슴이 너무 좁게 분포하면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 형태의 가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슴을 큐브형 가슴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좁은 영역에 혹처럼 튀어나온 작은 이런 형태의 뾰족한 가슴을 가지신 분들은 좋은 모양을 만들기가 곤란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유륜절개를 해야 되고 유륜둘레에 있는 피부를 일부분 제거하고 모유 만드는 조직을 분할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인 유선 조직을 많이 훼손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산 수유를 마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수유할 일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의사들이 권하는 보형물 볼륨보다 좀 더 큰 걸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보형물을 선택했을 때 손해보게 되는 부분들은 만졌을 때 느껴지는 이물감, 촉감에서 문제, 리플링,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촉감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구형구축 현상,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체형이나 가슴의 형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 안전한 볼륨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병원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